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휴대전화에는 행정실장의 지속적인 폭언이 녹음돼 있는 가운데 유족은 죽음의 원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고거래로 TV를 구입했다가 판매자 꼼수에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TV 백라이트가 불량 상태였는데 판매자가 영화의 어두운 장면을 틀어놔 몰랐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말이죠. 중부지방에 눈 많이 온답니다. 가족 여러분들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잇단 디젤 차들의 화재, 그리고 최근 잇단 전기차들 화재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가솔린 차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오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MW 가솔린 차에서 연기가 풀풀 나더니 갑자기 불이 그냥 확 차량이 얼마 안 있다가 전소했습니다. 저렇게 천만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필 사고 현장 건너편이 또 BMW 전시장, 한동안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사반편 항상 응원합니다 하신 오누리님, 사반 가족된 지 꽤 됐는데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하신 홍복희님, 자, 제주 사라봉 인근 공원에서 골프 치는 아저씨 제보합니다. 아유, 정말 좀 하신 김수향님, 자, 전등 퓨즈 갈아줄 분 구한다고 당근에다 탁 올렸더니 어떤 아저씨가 공구함 들고 오셔가지고 공짜로 탁 해주고 가셨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신 김민지님, 자, 우리 아빠 김대원 씨 67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아빠야 사랑한다 하신 부산의 김경영, 율령 자매님, 자,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18살 귀염둥이 아지가 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눈물만 나네요 하신 이옥남님, 자, 지난 16일 구순 연세 천국 여행 떠나신 우리 할머니 이재월 여사, 그곳에서 할아버지 손잡고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하신 김진경님, 최민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교제살인 의대생 징역 26년입니다. 자,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한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동욱,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 26년이 선고됐습니다. 최동욱이 26살입니다. 정확히 나이 50쯤 돼서 출소하겠군요. 네, 지난 5월에 중학교 동창이던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진 최모 씨는 지난 4월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가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하자 결별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을 결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동기를 구입한 점을 보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면서 피해자 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었는데요.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돼서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자, 피해자는 동갑내기였습니다.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 최소 50년은 더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법원이 생각한 피해자의 목숨값은 딱 26년치밖에 안 됐던 모양입니다. 자, 유족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유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 기쁨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냐? 반성도 제대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즉각 항소해달라고 지금 유족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살인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또 사형, 5년 이상 징역, 이게 상당히 좀 넓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대하고 잔혹하고 뭐 아무런 이유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정도 나왔을 때 과연 맞는지, 그래서 중대범죄가 반복되는 건지 아닌지 또 유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명품 옷 훔치는 외국인입니다. 명품만 쏙 하는 외국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명품 의류 매장의 외국인 커플 손님 입장. 자,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옷 여러 벌을 골라서 들고서 피팅룸으로 고고. 예. 자, 잠시 후 딱 하나 골라 들고 여친한테 아우 렛츠 고 막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계산대로 가서 현금을 이제 꺼내서 한 놈 두식이 석삼너구리 계산 완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 가고 난 뒤에 저 매장 고가의 옷 한 벌이 사라졌다는 것. 자, 그리고 이틀, 예,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매장에 이번에는 남자 혼자 출몰. 자, 손 한가득 큰 쇼핑백을 들고 와서는 옷들을 또 잔뜩 픽업합니다. 역시나 또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서요. 한참 뒤에 코트 한 벌을 먼저 이렇게 딱 건네고 남은 옷들도 싹 저렇게 건네주고는 빈손으로 퇴장. 자, 그런데 이 인간 다녀간 후에 또 명품 옷 하나가 뾰로롱. 이거 왠지 밑장을 사정없이 빼는 것 같은데. 네, 제보자는 서울의 성수동과 이 신사동에 명품 의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에 이 성수동 매장을 찾은 외국인 커플이 다녀가고 나서 좀 약 4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맨투맨 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외국인 남성은 옷 6벌을 챙겨서 피팅룸에 들어갔는데요. 나와서는 옷 3벌은 이 옷걸이에 걸어두고 나머지 2벌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비싼 옷인 나머지 한 벌의 행방이 묘연해졌던 건데요. 이 제보자는 옷 안에 훔친 옷을 입고 나왔거나 아니면은 그 가방에 넣어서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 게 이틀 후에 이 외국인 남성이 신사동에 있는 매장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 60만 원에 달하는 명품 후드티가 사라졌던 건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4벌을 들고 피팅룸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직원한테 이게 3벌만 건넸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수상함을 느끼고 외국인 남성을 따라가서 혹시 후드티도 입지 않으셨냐, 혹시 쇼핑백을 좀 확인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요. 셔츠만 입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인간 저거 본국으로 튀기 전에 잡아야죠. 이거는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CCTV에 다 나왔잖아요. 4개 가져갔는데 3개만 나왔다면서요. 공개하면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지금 저거 그냥 긁어내면 잡힙니다. 저건 안 그러니까 되겠죠. 일부러 마스크 썼네. 마스크는 안 되고요. 아까 얼굴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 건 썼네. 잡힐 수 있죠. 지금 우리 현행 법상으로 쟤네들 본국법에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해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최소. 지금 이 인근의 다른 업체 매장에 가서도 이 외국인 왔다 간 이후에는 손에 물건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신고를 해도 경찰들은 뭐 잘 못 잡아요. 경찰들 보면 잡아야 되는데 경찰들이 못 잡으면 누가 잡는다? 시청자들이 잡아줍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애몬대 화풀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퉁이 남성 손님 주목. 자, 안주 가득한 그릇을 갑자기 테이블 위에 퍽. 그리고는 안주를 퍽 쏟더니 그러고는 그냥 가려고 자리에서 기립을 합니다. 일행 여성 먼저 자리 뜨고 남성은 엎어놓은 안주 옆에 마시던 술까지 쫙 뿌리고는 나가면서 죄 없는 가게 문까지 팍 닫아젖히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아저씨 왜 저러는 거예요? 누가 치우라고 저거? 네, 제보하신 분은 술집 주인이신데요. 술집 한켠에 다트게임 기계를 놓고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다트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서 하라고 한 대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저 남성과 한 여성이 와서 게임을 했어요. 네. 연달아 3판을 했습니다. 어. 근데 맨 처음에 2판은 남성이 이겼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3번째 판을 여성이 이긴 거예요. 근데요? 그럼 그냥 이겼나 보다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트 동호회 다니는 사람인데 날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저 다트 기계가 이상하다. 근데 그 다트 기계가 끝에가 약간 조금 부서져 있었대요. 그래서 숫자가 안 보였다.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직원이 너무 놀라서 울기까지 했대요. 사장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여직원한테 소리를 지르고 술도 없고 안주도 테이블에 엎어버리고 나가고 이런 게 너무 속상하고 화난다고 제보하셨습니다. 은배 팀장님,
그 여자한테 그 한 게임 졌다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저짓을 하고 갔어. 그 남자가 너무 비겁합니다. 여직원 혼자 있는데 저렇게 화내고 음식을 버렸다고 한다면 저 사람 정신 차려 와가지고 다시 와서 사과를 여직원한테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야밤의 코믹 활극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비틀비틀 건물로 입장하는 두 남자. 자,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사람만 나와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안 돼! 내리더니 비틀비틀 개마냥 옆으로 가더니 또 순간 몸을 부르르 한번 떨고는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두 사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서로 붙잡고 대치를 하더니 아이고 세상에 유리문이 파삭 깨졌네. 그러거나 말거나 지들 옷 상한 데 없나 지들 옷만 탈탈 털더니 그냥 자리를 뜨는데요. 자, 그러면서 또 야 너 이리 나와 임마 막 질질 끌리면서 나온 저 두 사람 다른 가게 앞에서 또 영역 다툼을 합니다. 아유, 이 비상시국에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이 제보자가 빌딩 관리인입니다. 이 지난 17일 날 다른 빌딩 관리인으로부터 큰 소리 나서 둘러봤더니까 이 출입문이 손괴되어 있다 연락을 받았고요. 결국 CCTV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면 저런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싸움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유리 출입문을 파손케 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첫 번째 나왔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파손한 다음에 맞아. 기어 올라와가지고 길가에서 노상방뇨를 저렇게 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거든요. 통상은 좀 이렇게 벽에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벽에 하고 최소한 가리는 척이라도 고정을 하죠. 고정. 맞아. 가리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파손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아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딴 데 가서 또 싸움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 수리비용이 1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옆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야, 저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와서 보상을 좀 하라. 당신들 얼굴 다 있으니까요. 좀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성 제작진들이 이 영상 편집하면서 저 인간 그 다 봤다니까. 자, 팀장님. 만약 팀장님이 귀가 중에 저 장면을 목격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거는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상 처벌 받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 유리창문을 깼지 않습니까? 저거는 고의로면은 재무성계지만은 과실이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사고 쳤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면은 오셔가지고 유리가문을 물어내면은 아마 이 관리인이 그 과실을 했다 그래가지고 형사처벌 안 받을 거니까 그렇지만은 소변 거는 딱지는 끊고 그걸 물으시면은 어느 정도 참작받을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꾸 사라지는 남편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꾸 말도 없이 사라지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운 20대 여성입니다. 10살 차이 나는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살게 된 이후로 남편이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낮이든 새벽이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간다거나 쓰레기 버린다면서 나갔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몇 시간 동안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혼자 드라이브 갔다, 혼자 노래방에 다녀왔다 이러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혼자 100일 된 아이만 돌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다그치고 엉엉 울면서 부탁하지 않은 끝에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 같이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요. 아이 외출을 준비하는 사이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2시간이 될 때쯤에 연락해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웃으면서 수영하고 집 들어가는 길이야 이러더라고요. 화를 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유난이다 이러면서 네가 나이가 어려서 생각도 어리니까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하루 동안 친정에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지가지 한다 이러면서 내가 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철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뻔뻔하게 구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런 제가 정말 유난인 건가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야, 다혜야, 자꾸 사라지는 남편? 제목 이거 네가 정한 거야? 오빠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면 좋아?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해서 그랬다 왜?
은배는 계속 울지 보채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지. 아, 내가 그렇다고 육아를 나 몰라라 하니? 가사를 일을 안 돕니? 야, 오빠도 숨 좀 돌리자. 다 해도 진짜 하는 짓 보면 엄마가 아니야, 너 애야, 애. 그 동그라미. 그렇죠, 뭐. 예.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면 좋냐고? 응, 좋아. 완전 좋아. 왜? 박지훈 너 진짜 이상하거든. 내 나이 22이야. 근데 오빠 덕분에 벌써 애엄마야. 내 친구들 소개팅 한다고 사는데 난 이러고 살아. 근데 아빠란 인간은 지 혼자 말도 없이 싸돌아다니고 잠수 타고 너만 낭만 찾을 줄 알아? 은배 나 혼자 나왔어? X.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가 100일이라고는 한참 귀여울 때인데 이 남편 결혼했으면은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혼자 노래방 가지 않나, 뭐 쓰레기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드라이버 가지 않나, 수영하지 않나. 요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 가진 아내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에 놔두면 절대 안 되고 이 기회에 남편을 꽉 잡아놔야만이 평생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주면 안 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세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저거는 저한테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제가 비밀 알려줄게요. 요거는 비밀입니다. 아, 비밀. 자, 교수님. 네. 제 생각에도 이 남편이 아이 보는 게 힘드니까 조금씩이라도 이제 덜 보려고 이제 꼼수를 피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100일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계속 아빠가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러 나간다 그랬다가 뭐 갑자기 노래방 갔다 오고 뭐 수영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몇 시간씩이라도 뱅뱅뱅 돌면서 쉬고 오는 건데 사실 이 아내도 너무 어린 아내고 지금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엄마가 되었잖아요. 그럼 남편만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꼼수 피우지 마시고 좀 진심으로 아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뭐 담배 피는 그런 아빠들 남편이면 한 번씩 뭐 쓰레기 배우러 갈게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를 핑계로 다른 데를 가는 거거든요. 최소한 고지는 해야 되죠. 뭐 내 2시간 동안 수영을 하겠다. 그렇지. 1시간 동안 노래방을 가겠다. 어. 드라이브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전혀 고지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고지를 하면 아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내 역시, 근데 아내는 지금 차단을 했지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친정에 가 전화하지 말라. 무슨 고통스럽습니까? 아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사실 남편은 별로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도 계속 나가세요, 그냥. 진짜. 아니요, 그건 좀 아이가 있긴 너무 한데. 극단적. 아이도 죄송해요. 많이 나가세요. 계속은 아니라도. 이거 그래 좀 반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으면 10살 어린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전 머리에다 이고 살 것 같은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나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뭐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전부 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정말 진짜 고쳤으면 좋겠는데 좀 제발 사연자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보면요. 까망올님 가스라이팅까지 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니유니님 이상한 사람이네요. 수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니나노님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성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방 끝나면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대기 중입니다. 자, 미국 시애틀에 정지원님 보고 계신가요? 현지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한인 교민분, 지인분이 권총 강도를 당하실 뻔했는데 세상에 그 대처 과정이 너무 통쾌해가지고 제보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 입장. 카운터에 가서요, 한인 사장님과 뭔가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 남성 갑자기 메모지를 꺼내더니 그걸 딱 내밀면서 읽어보라는 듯 카운터 위에 올려놓죠. 자, 메모지엔 야, 내 손에 지금 총 있어, 현금 다 꺼내, 뭐 이런 내용. 자, 사장님 순간 잠깐만요 하면서 몸숙이더니 그렇습니다, 권총, 아우 쉣 하면서 귤행랑을 치는 저 강도. 아, 진짜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 같은 한 장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나를 어떻게 알아? 죽고 어떻게 말이야?
지금 들으신 내용은 전교생이 20명 남짓 되는 전북의 한 작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발언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행정실장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직원을 향해서 갖은 짜증과 폭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괴롭힘에 시달리던 직원은 결국 얼마 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고인의 주변 분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처음 알리면서 많은 분들이 텍스트로는 접하셨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전북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지난 1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이제 딱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3년차 직원이었어요. 이 학교는 학생이 23명 그리고 교사가 교장선생까지 다 합쳐서 9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이 사망한 직원은 공대를 졸업했고 또 영어 강사도 오래 할 만큼 영어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실력이 출중한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 중에 교육 행정직으로 일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같은 지역으로 와서 우리 같이 교육 행정직 하면 자주 만나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직해봐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합격을 했고 바로 이 학교의 교육 행정 공무원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행정실장이 부임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년 1월 1일에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기로 했던 상황입니다. 아유, 다른 학교로 옮기기로 했으면 조금만 참으면 되지 뭐. 주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부고 소식,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믿을 수도 없었고. 자, 친언니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진짜 이거는 사고사 아니면 무조건 범죄다. 이제 잠겨져 있던 핸드폰을 제가 이제 락을 풀 수가 있었어가지고 그날 밤 저녁에 이제 장례 다 끝내놓고 장례식장에서 자면서 이제 제가 귀에 꽂아놓고 이걸 틀었는데 정말 가장 최근의 거를 틀자마자 너무 떨리고 손이 벌벌 떨리고 진짜 눈물이 줄줄줄 밤새 하나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자, 팀장님, 친언니 얘기 좀만 더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언니에 따르게 되면은 평소 학창시절 친구들과 같이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또 본인이 그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필라테스 아니면 등산 같은 거 운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소통도 잘하니까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니까 맞섰는데 그런 거보다 보니까 자존감도 높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동생의 싸늘한 시신을 보고 또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유언장을 봐서 그때야 동생이 떠났다는 걸 믿게 됐는데 동생의 유언장을 보니까 죽음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또 너무 많은 피해를 줘서 미안해 이런 걸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불과 며칠 전에 그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나 봐요. 그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틀간 휴가를 내서 일단은 그 이사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했기 때문에 이 언니로서는 차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타임라인이 저렇게 CG로 나가고 있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에 이사를 하고서 그 직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언니는 이 장례식장에서 동생의 휴대전화 속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내 동생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8시간 20분입니다. 언니는 가장 최근에 녹음된 것만 들었는데도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녹음된 음성 파일 총 시간이 18시간 20분. 제작진도 이걸 다 들으면서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중 일부만, 극히 일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생님이 다 망쳐놨다고요. 내 삶을. 만일 시장님이 안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 힘들어해요? 내가 편지지를
힘들겠어요. 진짜로. 나 선생님하고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선생님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안에 나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으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요. 선생님 참 대단하세요. 선생님도 양심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이야. 박 변호사님 저런 소리를 18시간 녹음한 것만 이야. 힘이 쫙 빠지는데요. 이게 욕설보다 더 심해 보입니다. 짜증에 화에 짜증. 정신병자 같거든요. 저는 화를 내고 왜 이유 없이 왜 화를 냅니까? 이게 지금 25개 정도 녹음돼 있고 시간으로 18시간 20분인데 뭐 여기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막 선생님 니 때문에 힘들다 욕하는데 지금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짜증이 사람을 모멸감을 주고 경멸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 고인한테 떠넘기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고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답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하거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방송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 녹음을 방송 전에 제가 안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와 이렇게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욕설은 없었지만 그 짜증 막 화 이게 지금 행정실장이 지금 경력이 20년이 넘는다는데 3년 차 신입 직원을 상대로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네, 경력 20년 차인 사람이 3년 차에게 했다는 이야기라는 게 믿기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행정실에 단 둘만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좁은 사무실 공간에 단 둘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18시간 넘게 그것도 녹음된 것만 저런 소리를 계속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의 친구들이 이 일을 알리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을 경남의 한 현직 초등학교 경력 20년 차 행정실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댓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 고인께서 일을 못했다는 건 참담한 거짓말이라면서 행정실장들은 3년 차 직원에게 일을 못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년 차가 잘해봐야 뻔하고 아무 기대가 없다. 3년 차에게 학교 중요 업무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행정실장의 직원에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나 발언도 안 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느냐, 유족계에서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전국의 행정실장들이 고인의 명예를 되찾는데 돕고 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이 고인의 마지막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날 집으로 배송된 물건을 유족들이 확인을 하셨는데 우리 딸이 생일날 이런 걸 집에서 받았구나 하면서 뭐 오열을 멈추지 못하셨대요. 네, 원래는 생일이 되면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왔대요. 근데 올해는 너무 바쁘다, 뭐 나중에 보자 이렇게 생일을 이렇게 뭐가 약속을 정하지 않고 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생일 전날 택배가 하나 왔는데 그 안에 이제 물건이 보니까 이 슬픈 사건이 있었던 날 사용하려고 미리 주문해놨던 물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족들이 보면서 너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고인은 올해만 3번 정근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학교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메모를 한 것이 발견됐는데 그 메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내 일에 있어서는 구멍을 내지 않고 확실히 수행하는 성실함이 모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정말 바람이 있었는데 늘 그렇게 존재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비하를 당하고 욕을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지 못합니다만 극단적인 선택 과정에서 쓸 도구를 본인 생일에 그게 배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지금 유족들이 거의 막 정신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학교에서 정말 이런 사정을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도움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대화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웬만한 보상이 나요. 아니, 왜 그러시지? 저 진짜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나 놀아버릴 것 같아요. 놀아버리겠다. 나한테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짜증을 내시네요. CF가 아니라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똑같이 하지. 네네. 네, 지금 나를 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나도 못 그래 정말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만약에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디 교장이나 선생님은 완전 어디 분위기로 고려해야 돼. 자, 고인이 주변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행정실장과 단둘이 있던 그 공간은 교장실하고 딱 바로 옆방이래. 그래서 그 막 빠바바바 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나도 억울하다. 이런, 자,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교장이 장례식에 3일 내내 왔었는데 유족에게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업무를 힘들어해서 최근 실장님을 통해서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마치 무슨 조치를 취한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정말 황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행정실장 쪽에서는 전혀 연락도 없는데 행정실장이 노조 측에 내가 피해자라고 했다는 걸 전해 들었다면서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외 보도에 따르면 행정실장은요, 대화 중 했던 말이라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고 또 학교 측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고인의 업무를 늘 대신 처리해주는 입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절대 인간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 업무 과정에서 생긴 아픔을 위로해주는 등 마음을 풀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고 너무 슬프고 힘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고인이 힘든 줄 몰랐고 아픔을 서로 위로했다. 정말 몰랐을까요? 자, 고인의 사망 사실이 드러난 12일 오전 경찰에 이걸 제일 먼저 신고한 게 학교. 그것도 심지어 신고 시간도 무척이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인의 친구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시에 출근인데 8시 50분부터 왜 안 오냐, 연락이 안 되냐고 계속 전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9시까지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너무 이상한 게 10시에쯤에 학교에서 경찰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24분에 경찰이 동생에게 문자를 하고 44분에 이제 어머니께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 이 친구분들이 얘기하기는 뭐 학교에서 우리 친구를 뭐 끔찍히 아꼈던 거냐? 왜 이렇게 경찰에 바로바로 연락할 정도로 그렇게 친구를 사랑했냐? 라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또 유가족들은 지금 이 고인께서 금요일 날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사를 해야 되니까 화요일까지 연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행정실장이 업무 관련 연락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학교의 문제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유족들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죠. 조사를 해야지요.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업무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팍 밀려오는데 일단은 교육청에 감사 괴롭힘이 있는지 감사를 좀 해달라 착수한 상황이고요. 다만 유족 입장에서 특히 언니가 이게 좀 화가 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하다고 합니다. 한 달 뒤면 학교 옮기니까 좀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상당히 후회스럽고 동생이 지금 하루도 견디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공론화가 필요하다. 지금 좀 전에 봤다시피 저렇게 휴가 중에도 괴롭히고 그리고 빨리 출근 안 했다고 괴롭히고 이런 등등의 일을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0으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왜 극단적 선택하게 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니가 너무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일단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중고거래로 TV를 구입했다가 판매자 꼼수에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TV 백라이트가 불량 상태였는데 판매자가 영화의 어두운 장면을 틀어놔 몰랐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중고거래. 네, 제보자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이사를 하면서 방에 놓을 TV 한 대를 더 사기로 했는데요. 중고로 사기로 하고 중고거래 마켓을 통해서 48인치 TV를 찾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발견을 하게 돼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 판매자가 가격도 조정을 좀 해줘서 안 그래도 저렴했는데 18만 원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당일 판매자 집으로 가서 이제 가져가겠다고 하고 판매자도 기다리고 있겠다면서 좀 친절하게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아주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싼 가격에 중고 득템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판매자 집까지 가서 바로 가지고 오려고 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황당한 광경.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직접 차를 가지고 TV를 가지러 갔죠. TV가 현관문 앞에 있었고요. 조금 열려있는 그 틈으로 이제 리드선이라고 해서 그걸로 집에서 전원을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 뒤에 제가 TV 상태를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바로 TV를 켜서 이제 영화 한 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USB에 영화가 담겨 있었거든요. 바로 영화를 틀어주시더라고요. TV 잘 나오는 거 확인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 TV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아니, 보통 이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보여주려면 그냥 집안에서 보여주면 되지. 그걸 밖에서 선까지 뽑아가지고 현관문 밖에서. 그렇죠. TV 잘 나오냐고 물어보면 그냥 보통 이렇게 리모컨 눌러가지고 TV가 잘 나오는 걸 그냥 보여주죠. 뭐 JTBC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현관 앞에 TV를 꺼내 놓았고 줄을 뭐 굳이 연결을 안에서부터 빼서 이렇게 해놓고 TV가 아닌 USB에 미리 저장해 놨던 어떤 영화를 잠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현관이다 보니까 현관에 복도에 있는 불이 잠깐 꺼졌다가 켜지니까 또 복도가 약간 어두컴컴해지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나오면서 그 판매자가 TV에 잘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잘 나오기는 했으니까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18만 원을 이제 헌금하고 이제 TV를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면 제보를 안 하셨겠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TV를 가져와가지고 TV 설치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상한 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웹사이트라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는 흰 화면이 있는데 그 들었더니 곳곳에 얼룩덜룩하게 검은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스트리밍 기기를 통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똑같이 이상한 거예요. 아, 흰 화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곳곳에 이상이 있으니까 아, 이게 문제 같다 싶어서 봤더니 이 내용이 뭐였냐면 어허. LED 보면은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예. 뒤에 발광체가 있는 건데 요게 여기저기가 이제 고장이 났던 것인데 이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발광이 안 하고 이제 검은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의 일부분이 아니고 이게 발광체에 그 여러 군데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게 불량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는 도저히 TV를 볼 수 없으니까 아, 내가 잘못 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앞서 그랬잖아요. 그 집 앞에서 분명히 이제 영화 틀어주면서 잘 나오죠. 함께 잘 확인했잖아요. 자, 그때는 TV가 저 지경인지 왜 몰랐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배트맨의 그 장면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전화를 틀어봤는데 뭐가 화면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군데군데 약간 조금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그 백라이트라 그러죠. LED TV니까 군데군데 여러 개 나가 있는 거예요. 백라이트가 너무 많이 나가 있길래 전부 다 이제 의심이 가기는 시작했죠. 배트맨이었어요. 그 MSOA가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일 어두운 장면이 나오는 배트맨의 영화 한 장면을 틀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장면을 틀어주는 게 좀 이상하긴 했죠. 자,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입니다. 제목부터가 다크나이트야. 다 검해요, 저 다 영화는. 검해, 다 검해. 너무 검었죠. 야, 이게 사실은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완전 신상 TV를 보더라도 예. 검해. 뭐 어떤 걸보다 새해 까매요. 어. 주인공도 검었고 여주인공도 검었고 모든 사람이 검었고 밤에 찍고 다 검었거든요. 이 영화를 여주인공은 심지어 캣우먼이야. 우먼인데 완전 검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장면이죠. 그 캣우먼이 오토바이 타면서 딱 도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시네요. 그걸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 기억나는 장면이잖아요. 다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봤기 때문에. 맞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어차피 검은 영화니까 검게 봤다 싶고 복도도 저녁이라서 어두웠다 그래요. 어둡고 검었고 주인공도 검었고 다 검은데 문제는 원래 영화를 틀어주면 원래 첫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화사 딴딴딴딴 그렇죠. 이 영화사 로고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맞아. 그거는 허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딱 들어준 거예요. 제일 검은 부분.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면서 잘 나오죠? 아주 잘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뭐 봤던 장면이기도 하고 쏘은 거죠. 그러니까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DC 네. 그게 딱 하면서 뭐 가령 워너브라더스죠? 네. 예, 워너브라더스 쫙 뜨면 그거 하얗습니다. 그거 하얘, 맞아, 다 하얘. 밝게 다 나옵니다. 아, 이거 뭐 다 검었거든요. 싹 다 검었거든요.
아, 이제 이해가 됐어, 교수님. 네. 저는 맨 처음부터 이해가 됐었는데, 네, 그런 의도였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의심이 아주 깊게 드네요. 그 제보자께서는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백라이트 이렇게 돼서는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불해 달라.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판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 왜 얼룩져 보이지? 아까는 잘 됐잖아요. 빛이 반사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다가 조금 있다가 그게 아니라 가져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가져가는 중에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께서는 아니다. 나는 차 뒤에다가 담요까지 깔고 조심스럽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혀 충격받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가격도 깎아드렸고 중고인데 반품 안 된다. 좀 뭐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근데 싸게 산 거니까 그냥 잘 보셔라라고 얘기하면서 딱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씁쓸합니다. 아, 씁쓸한데 이거 예, 약간 문제가 제가 좀 이 있어요. 상황에 뭐가 좀 오버랩이 되냐면 예. 영화 그 유승범 씨 나왔던 품행제로에 보면 네. 예전에 그 8, 90년대 그 불법 복제 비디오 알겠습니다. 세운상가 예. 거기서 이제 막 뭐 이상한 그런 거 막 해서 딱 야 이거 얼마에 가져가 해 딱 해 딱 부푼 꿈을 들고 와서 비디오 테이프에 그 탁 넣으면 전원일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잘 제대로 안 보이고. 어? 요거 고소를 약간 좀 그 느낌이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기가 되게 좀 애매한 측면도 있어요. 본인이 좀 확인하고 샀던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백라이트가 고장 났는데 이거 고치려면 20만 원 듭니다. 그럼 18만 원인데 20만 원. 뭐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다른 TV로 구입했다 하고 글쎄요.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러면 좀 검은 영화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웃으면 안 되는데 안일한 건 맞지만 너무 씁쓸해서 이걸 제보했다고 해요. 중고 거래할 때도 꼼꼼하게 하얀 영화 봅시다라고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이트 무비. 네. 예.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는 한 남성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파하는데요. 잠시 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결국 남성은 힘든 몸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년 여성이 아픈 남성을 무자비하게 쫓아내 버렸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도 당연히 한때 봄날이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연자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께서 정말 막노동까지 하시면서 자녀를 잘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대기업까지 입사를 했어요. 너무 회사를 잘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요. 근데 이 남편 역시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음식점 장사를 하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둘의 공감대가 아주 깊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여성의 어머니께서 엄마는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우리 사회 최고다라고 막 좋아하셨어요. 이게 우리 이제 아까 얘기하신 봄날이었던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그 음식점을 물려받게 됐는데요. 어허. 음식점의 매출이 좋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남편이 대기업을 그냥 퇴사하고 음식점을 살려봐야겠다라고 장사에 뛰어들었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 여성 역시도 퇴사를 한 후에 남편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닐 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고향에 있던 엄마도 불러서 8살 난 아이도 엄마한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니, 문제 없는데 왜? 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좀 인근에 비슷한 업종들도 생기고 인테리어도 막 더 세련된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부부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여성의 엄마를 직원으로 고용을 했고 초등학생 아들은 가게 쪽방에 두고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됐던 건데요. 장사는 안 되고 이렇게 온종일 세 사람이 가게 안에서 죽상을 하고 손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여성의 엄마가 사위한테 자네는 대체 할 줄 아는 게 뭔가 이러면서 내 월급 떼먹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급기야 엄마는 사위 꼴이 보기 싫다고 점심도 옆 가게에서 사서 먹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거의 뭐 장모님의 갈굼이네요. 네.
자, 어느 날 더 문제가 생긴 날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좀 많이 아팠다고 해요. 이 뭐 병원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또 많이 아팠는데 병원비 아깝다면서 약 먹으면서 대충 버텼는데 아내는 이제 어차피 출근을 좀 해야 되니까 장모가 이 사위를 좀 돌보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음식점에 막 뛰어온 겁니다. 왜요?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왜 왔냐 이거니까 아이고 장모님도 잊지를 못하겠다. 들들 볶은 겁니다. 세상에. 거기서 내 나이가 몇인데 니는 아파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내가 뭐네 병간 해주려고 태어난 줄 아나? 자네 마이면 내 딸은 시원하게 살 낀데 비아냥거렸다고 해요. 세상에 장모님 잔소리가 환자를 벌떡 그래서 일어나게 했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점 뛰어왔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출근한 거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엄마가 왜 그랬냐 이러니까 당연하죠.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박서방 왜 이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 진실 게임 가나요 이거? 자, 팀장님. 자, 결국 근데 부부가 3년 만에 장사를 접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빈자리에 컸기도 했고 장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성은 일단은 다른 음식점 가가지고 알바를 했고 남편도 사실 일하기 위해서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직도 지원해보고 또 그리고 몸을 쓰는 일용직도 나가봤지만 일용직 나갔다가 하루 만에 그게 다쳤다는 거예요. 일용직도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혼자서 외벌이로 지금 뭐 월세를 내야지 식대해야지 이런 식으로 힘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친정 엄마한테 드려 약속했던 용돈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뭐라 했냐면 야 니네 처음 약속한 거 틀리잖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딸한테 불같이 화를 냈고 사회를 향해서는 뭐라 했냐면 사위 너 10대 장모 용돈 떼먹는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꾼이 된 거예요 졸지에. 그러니까 장모는 또 집안에서 사유를 받으실 때마다 자존심 깎는 말 막 내뱉었나 봐요. 자존심 참 상합니다. 왜냐하면 장모가 사위한테 함부로 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딸을 보면서도 너만 보면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 이렇게 되니까 그 딸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엄마 밀린 용돈을 드릴 테니까 엄마 제발 고향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친정 엄마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어이 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네, 친정엄마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이렇게 깡소주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평소 엄마가 이제 술을 마시면 좀 폭력적이고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엄마를 재우려고 했는데 엄마는 아예 거실에 이 술상을 차려놓고 혼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위가 이걸 보고 장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술을 따라드리면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속상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 순간 이제 장모가 눈에 불을 켜고 사위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내 딸이 너 같은 한심한 남자는 살 줄 몰랐다. 네가 가장 웃기지 마라. 너 같은 건 식충이다. 사기꾼 식충이. 이렇게 정말 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활화산 장모 역할은 박상희 교수, 백수 사위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딸 역할은 백다희 아나운서.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그 좋은 대기업 다 때려치도 음식점까지 말아먹어? 자네가 그러고도 가정이야? 이 식충아! 아이 진짜 장모님 진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대기업 다닐 때는 뭐 예쁜 사위고 뭐 장사만 식충이 뭡니까 사위한테? 자네는 거울도 안 보나? 뭐 벌레입니까 제가? 예쁘기는 뭐가 예뻐? 우리 둘째 사위 은배는 직업도 경찰이고 몸도 좋은데 너는 안 돼. 나이 많잖아요. 뭐 그런 말을 좀 하십니까? 뒤로 빼시네. 그거 뭐 그만한 거 들어가서 자요 그냥. 뭐야? 네가 뭔들 나한테 자라 말아야 이게 진짜. 엄마, 지금 사위 얼굴에 소주잔을 보면 어떡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괜찮아? 안 괜찮지? 진짜 너무한 건 너랑 너야. 너 한 살이라도 다해. 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이혼해. 뭔 소리 하십니까? 아, 자, 은배 팀장님, 예. 둘째 사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요게 지금 장모 사위는 사위가 사실은 예쁘면은 씨암탉도 잡아준다고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씨암탉을 잡아주려면 사위가 예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사위가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사위들하고 장모 사이가 좀 안 좋은 부도 있기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한테는 사위가 참 잘합니다. 상상을 하고 또 제 딸한테 잘하니까 너무나 예뻐. 그런데 제 와이프하고는 가끔 티카타카 하고 있어요.
요건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함부로는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위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도 그래도 어른으로서 너무 잔소리 안 하려고 참고 있는데 사위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예. 장모한테 조금 더 사근하게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카타카 하면서 싸웠어요. 자,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누구의 신고로? 딸의 신고로.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티키타카입니다. 자, 백수 사위에게 술잔 붓고 폭행한 장모. 이혼하라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게 뭐 유언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굳이 이걸 따를 필요도 없고 그 장모 행동이 폭행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컵 이렇게 물 던진 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러니까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저는 돌아올 것 같거든요. 박 변호사님, 네. 법적인 거 말고요. 예, 도대체 저 장모는 뭘 믿고 저러실까요? 그냥 정신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식중이 뭡니까? 우리 장모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식중 같은 소리는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사랑해요, 장모님. 아,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네, 아니 뭐 너무너무 잘못하셨죠. 뭐 컵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던지는 건 너무 잘못하셨는데 사실 이해가 되는 면도 저는 조금 있어요. 이 어머니께서 홀어머니로 막노동, 육체노동을 하면서 이 딸을 대기업계 입사할 때까지 정말 잘 양육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은 상할 수 있습니다. 딸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만 어른인 이유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잘 그 역경을 겪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정말 어른이고 부모잖아요. 잠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능력 있는 딸과 사이기 때문에 다시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참관하시고 상처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머니께서 떨어져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그냥 고향으로 가셔서 조금은 경계를 두고 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배 팀장님 짧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티카타카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장모님은 어땠다? 우리 장모님은 저한테 너무 잘했어요. 고마운데 이런 사람 안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 박상희 소장님 얘기한 대로 떨어져 있으면은 괜찮아요. 싸우면 안 됩니다. 헤어져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희선님은 부부간에 문제가 없으면 이혼할 필요 없지요라고 하셨고요. 준표맘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장모님 너무하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방콕이 내게 남긴 것. 인생사진.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라운지 이용권, 마일리지에 트립 코인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나는 딱 보면 알아. 넌 달라. 널 시험에 들게 할 거야. 그거 없으면 나 죽어. 희망 없는 인생. 너 지금 언제 총 맞아도 안 이상해. 기회는 그곳에 있었다. 송중기, 이희준, 권혜호. 보고타 12월 31일 극장대 개봉.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곧바로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시작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치르고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